오늘 꽂힌 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데일 카네기의 잘 듣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 사람들은 보통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열심히 들어주는 것, 이런 종류의 경청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 하나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면 상대방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다.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긴다. 상대방의 관심사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말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말을 끊으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 극작가 버나드 쇼는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면 그 사람은 절대 스스로 배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준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원칙이다. 상대방의 성장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관계는 더 깊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수적이다. 데일 카네기는 어떤 특정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당연하게 느껴지는 충동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보통 강한 감정적 반응을 경험한다. 두려움, 분노, 불안, 즉각적인 충동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에 즉각적으로 화를 내고 반박하는 것은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충동적인 행동은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즉각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퇴사를 충동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장기적인 경력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충동적인 행동을 피하고 신중하게 분석하고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며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때로는 외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있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더 성숙하고 안정된 방식으로 삶의 문제들을 다루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고방식이다. 데일 카네기는 비난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위험하다고 하였다. 비난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방어적인 태도는 열린 대화를 막고 생산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한다. 비난을 받으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커진다. 이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개선하기 어렵게 만든다. 비난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갈등을 심화시키고 관계를 악화시킨다. 적개심은 대화와 협력을 방해하며 상대방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 데일 카네기는 비난과 비판은 마치 전서구와 같아 항상 자신에게 되돌아온다고 하였다. 비난 대신 건설적인 비판과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서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겠어요 라고 피드백을 주는 것이 보고서 정말 형편없어 라는 비난보다 훨씬 낫다.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토머스 칼라일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 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써보자고 하였다. 그러다 보면 공감, 관용, 친절도 몸에 배게 되고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하였다. 에이브러햄 링컨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아무리 날카롭게 비난하고 질책을 해보았자 바람직한 결과는 생겨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비난 대신 공감과 이해, 긍정적 피드백, 협력적 접근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덜 위험하다고 하였다. 이유는 자기 통제, 지속적인 성장, 갈등 회피 그리고 효율성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족 내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을 개선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이를 보고 점차 비슷한 방식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다른 동료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잘 관리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자기 개선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을 이루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이다. 철학 교수 존 듀이는 인간에게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픈 욕망이 있고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인간에게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자아실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 직장에서의 상황을 예로 들면 존 듀이의 관점은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중요한 팀원으로 평가받기 위해 노력한다. 프로이트의 관점은 회사 내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자 한다. 이러한 욕망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데일 카네기는 동정과 관심을 얻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 환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타인의 동정과 관심을 통해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다. 이는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와 관련이 있다. 환자가 되면 가족, 친구, 의료진 등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평소에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 특별한 상황에서 주목받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정신병원의 병원장은 사람들이 왜 미치는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한다. 그는 정신이상을 겪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정신이상 상태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가질 수 없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진다고 말했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너무나 갈구한 나머지 그것을 얻기 위해 실제로 미치기까지 한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 불안정과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러한 욕구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충족시켜줄 수 있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하다는 느낌을 진심으로 인정받을 때 이는 개인, 사회, 조직 그리고 전체 사회에 걸쳐 커다란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어떤 사람이건 간에 우리 모두는 우리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사람은 존경을 받는 것을 좋아하며 이는 인간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기분이 좋은 것을 넘어 개개인의 자아 존중감, 신뢰, 유대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가 성과와 노력을 인정하고 존경을 표할 때 해당 직원은 자신의 업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고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 즐거운 노력을 한다. 지역사회 리더가 주민들에게서 존경을 받는다면 그 지역사회는 더 협력적이고 통합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주민들은 리더를 믿고 따르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간단하고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이름을 기억하라고 하였다. 이름을 기억하고 사용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존중받고 중요하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름을 기억하고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데일 카네기는 논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라 하였다. 벤저민 프랭클린도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논쟁이나 반박은 순간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는 지속 가능한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와의 논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협력적 관계가 손상된다면 장기적인 프로젝트나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친구와의 논쟁에서 이겼을 때 그 친구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 친구와의 친밀감과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 친구들이 우리보다 뛰어날 때 친구들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나으면 열등감을 갖게 되고 질투와 시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논쟁해봐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곤 계속해서 끝없이 많은 동의를 받아냈다. 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 결국은 상대방이 바로 몇 분 전에 격렬하게 비판했던 결론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 방법은 지식이나 진리를 직접 전달하려 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의 생각과 논리를 검토하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결론에 도달하게 유도한다. 이는 단순한 승리보다는 진정한 이해와 지식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방법은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고 자율적인 결론 도출을 가능하게 하며 자기 반성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증진시킨다.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기법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보다 건설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감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대화를 할 때 눈을 맞추고 적절한 끄덕임과 맞장구를 치며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여 이해를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긍정적이고 따뜻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상대방이 인정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만든다. 인간관계에서 성공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심지어는 가장 인기 있고 바쁜 사람에게서도 그들의 관심과 시간을 얻는 데 효과적이다.